반응열, 화학 반응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변화가 따르며 그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연령을 반응열이라고 하고, 열에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 흡수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흑연 1몰과 산소 1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될 때 94.1kcal 열량이 발생하며, 식으로는 C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94.1kcal, 이런 식으로 열화학식을 표시한다. 원소 상태의 흑연과 산소에 비해 이산화탄소 열량이 94.1kcal가 적어 그 열을 방출한다. 또 흑연 1몰과 화학 2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될 때 22kcal의 열량이 흡수되며,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 플러스 ES는 CS2 마이너스 22kcal. 이 열화학 반응식은 원소 상태의 흑연 1몰과 화학 2몰에 비해 이화화탄소의 열량이 22kcal만큼 커서 그 열을 흡수한다. 화합물은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므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쉬우며, 발열 반응은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흡열 반응은 열을 계속해서 가해 주어야만 반응이 지속된다. 반응열의 종류,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인 반응열은 물질 1몰당의 열량을 kcal로 표시한다. 생성열, 화합물 1몰이 그 성분 원소의 단체로부터 생성될 때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를 생성열이라 한다. 분해열, 화합물 1몰이 그 성분 원소인 단체로부터 분해될 때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를 그 물질의 분해열이라 한다. 그 값은 생성열과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는 반대이다. 연소열, 1몰의 물질이 공기 중에서 완전히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연소열이라 한다. 생성열, 분해열, 연소열 등은 모두 그 물질이 1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몰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를 분수로도 쓴다. 용해열, 1몰의 물질이 많은 양의 물에 녹을 때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열량을 용해열이라 한다. 물에 어떤 물질을 녹일 때 물은 반응물이 아니라 용매이므로 H2로 나타내지 않고 아쿠아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고체 용해열은 흡열, 기체 용해열은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일 때는 용액의 온도가 오르고 흡열 반응일 때는 용액의 온도가 낮아진다. 중화열, 수액 상태에서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1몰씩 반응하여 1몰의 H2가 생성될 때 발생되는 열량을 중화열이라 한다. H2SO4 1몰이 완전 중화하면 2몰의 H2가 생성되며 그때 발생하는 열량이 27.6kcal이므로 H2SO4의 중화열은 13.8kcal이다. 즉 산과 염계의 중화 반응은 산의 H 플러스와 염계의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2가 생성되는 반응이므로 강산과 강염계의 중화에서는 산이나 염계의 종류나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약산이나 약염계가 반응할 때의 중화열은 13.8kcal보다 약간 작다. 열화학 반응식, 보통의 화학 반응식에
반응열을 포함시켜 나타낸 식을 열화학 반응식이라 부르며 그 반응에 주되는 물질에 관하여 쓴다. 즉, 생성열에 관한 열화학 반응식은 생성물이 우측에 오도록 분해열이나 연소열은 그 물질이 좌측에 오도록 하여 식을 쓰며 그 물질들은 모두 1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가 분수로 표시되기도 한다. 반응열의 측정. 완전히 건조된 일정량의 물질을 봄배 속에 백금 도가니 속에서 넣고 전류를 통하여 연소시키면 봄배의 온도는 올라가고 봄배 밖의 온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그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되는 열량은 물과 봄배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된 것이며 봄배와 물의 온도는 같으므로 연소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물의 비율은 1로 취급한다. 발생된 열량은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거기에다가 봄배의 열 용량을 더해준 다음에 이 전체 값을 물의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된다. 엔탈피, 어떤 물질에 포함된 에너지 함량을 그 물질의 엔탈피라 부르며 알파벳 대문자 H로 나타내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엔탈피의 차를 엔탈피의 변화 혹은 반응 엔탈피라 붙이며 델타 H로 표시한다. 반응열 Q와 엔탈피의 변화 델타 H는 그 부호만 반대이며 반응열과 엔탈피의 변화와 관계는 다음과 같다. 발열 반응일 때는 반응열 Q가 0보다 크고 엔탈피의 변화 델타 H는 0보다 작다. 흡열 반응일 경우는 반응열 Q가 0보다 작고 엔탈피의 변화는 0보다 크다. 발열 반응은 반응물에 비해 생성물의 엔탈피가 작아지는 것이므로 엔탈피의 변화 델타 H는 마이너스로, 흡열 반응은 반응물에 비해 생성물의 엔탈피가 커지는 것이므로 엔탈피의 변화 델타 H는 플러스로 표시된다. 헤스의 법칙.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열량은 반응 전의 물질의 종류와 상태 및 반응 전의 물질의 종류의 상태가 결정되면 반응 경로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이 총열량 불변의 법칙 혹은 헤스의 법칙이다. 흑연 C를 산소 중에서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C는 직접 이산화탄소가 되지 못하고 그 중간 반응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 일산화탄소가 계속 연소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때 C가 직접 CO2로 될 때 발생하는 연령과 일산화탄소를 거쳐 이산화탄소로 될 때 반응열은 서로 같다. 헤스의 법칙의 이용. 헤스의 법칙을 이용하면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반응열을 계산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열화학 반응식을 쓰고 두 번째, 주어진 열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같게 한 후 더하거나 빼줌으로써 답을 구한다. 결합 에너지와 반응열. 결합 에너지와 해리 에너지. 수소 원자 2몰이 결합하여 수소 분자 1몰이 생성될 때 104.2kcal 열을 발생한다. 이때 발생되는 열량은 두 원자가 접근하여 안정한 상태가 될 때, 즉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감소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며 반대로 1몰의 수소 분자에 공유결합을 끊어 수소 원자 2몰이 될 때 방출된 에너지인 104.2kcal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유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 공유결합의 결합 에너지로
부른다. 그러나 다원자 분자에서는 분자 일모를 끄는 데는 각각의 공유결합을 모두 끊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에너지의 총합을 해리 에너지라 부르고 해리 에너지는 각 결합 에너지의 합과 같다. 결합 에너지와 반응열. 수소와 염소의 결합 에너지는 각각 104kcal, 58kcal이므로 1몰씩의 수소와 염소가 원자 상태로 되는 데는 162kcal가 필요하며 HCl의 결합 에너지는 103kcal이므로 수소와 염소로부터 해리되어 생성된 원자의 수소와 염소가 2몰의 HCl을 만들 때는 206kcal의 열이 방출된다. 따라서 1몰의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2몰의 염화수소가 될 때 44kcal의 열이 방출된다. 반응열 Q는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준 값이고, 반응 엔탈피 델타 H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준 값이다.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보존. 어떤 화합물이 갖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부르며, 화학 변화에서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반드시 같은 양에 해당되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화학 변화에 관여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의 진행. 반응열과 반응의 진행은 엔탈피는 낮을수록 안정하다. 따라서 반응의 진행은 안정하게 되는 발열 반응 쪽으로 일어나게 된다. 마구잡이도와 반응의 방향. 반응의 진행은 에너지 이외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흡열 반응은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면 반응이 진행될 수 없어야겠으나 실제로는 높은 온도에서는 반응이 진행된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혼란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반응의 진행은 온도와 혼란도의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발적인 반응은 에너지의 감소, 즉 발열 반응으로 진행되고, 혼란도 증가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반응 속도. 단위 시간에 감소하는 반응물의 농도 혹은 증가하는 생성물의 농도를 반응 속도라고 부르며, 그 단위는 몰/리틀 분, 몰/리틀 초 등으로 표시한다. 반응 속도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보통 반응 초기의 일정 시간 동안에 변화하는 반응물질이나 생성물질의 농도의 평균값으로 정한다. 반응 속도의 비교. 반응 속도는 반응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수용액 중에서의 이온 간의 반응이나 원자들 사이에 결합이 파괴되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은 빠르고,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파괴되는 반응은 느리다. 따라서 반응 속도는 이온 간의 반응이 분자 간의 반응에 비해서 빠르고, 분자 간의 반응에서는 간단한 반응이 복잡한 반응보다 빠르다. 반응 속도의 결정 요인.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 반응기의 온도, 촉매에 영향을 받는다. 반응 속도와 농도와의 관계.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가 클수록 빠르며 생성물의 농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농도가 크면은 입자수가 많아지므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그러나 고체 물질의 농도나 용매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반응 속도식에서는 쓰지 않는다. 반응 속도와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빨라진다. 수액에서의 반응은 10도씨 높아지면 2배 정도, 기체의 반응은 그 이상 빨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충돌 횟수도 많아지고 입자들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즉 활성화된 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응 속도와 촉매, 적은 양으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부르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정촉매,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부촉매라 한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는 반응 물질을 반응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하여 반응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부르는데 촉매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촉매의 역할. 촉매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를 시켜줄 뿐 그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촉매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를 똑같은 비율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해주므로 평형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응 속도와 압력, 농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압력의 변화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에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따라서 농도가 커진다. 즉, 기체의 농도는 그 부분 압력에 비례하므로 결국 반응 속도는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 그러나 기체가 관여하지 않거나 기체의 반응이라도 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압력의 변화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응 속도와 기타 조건. 고체 물질이 반응하는 경우 반응은 고체의 표면력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표면적이 클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고체 물질을 반응시킬 때 고체 물질을 작게 만들어 반응시키는 것은 표면적을 크게 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 햇빛, 즉 자외선에 의해서도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수소기체와 염소기체를 반응시켜 염화수를 만들 때 수소와 염소는 암실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나 햇빛이 존재해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활성화 에너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시켜 수증기를 만들고자 할 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섞어 두는 것만으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혼합기체에 불꽃을 일으켜주면 반응을 일으켜 수증기로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반응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부르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활성화 상태, 활성화 상태에 있는 물질을 활성화 착화물이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와의 관계. 첫 번째, 온도와의 관계.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반응 물질은 어떤 에너지 상태, 즉 활성화 에너지 상태 이상에서만 그 반응이 가능하다. 반응계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증가하므로, 즉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증가하므로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촉매와의 관계. 온도를 높이거나 정촉매를 가하면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는 같으나 실제 그 내용, 즉 활성화 에너지와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서로 다르다. 반응 메커니즘. 화학 반응은 보통 화학 반응식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변화가는 일련의 단계적 반응을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 여러 단계로 거치는 다단계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는
가장 느린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와 같은 반응 단계를 반응 속도 결정 단계 혹은 율속 단계라고 한다. 연쇄 반응. 수소와 염소의 혼합 기체에 강한 빛을 쬐면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염화수로 변한다. 수소,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나 그 다단계 반응을 살펴보면은 우선 염소 분자가 빛 에너지를 얻어서 염소 원자로 해리되고 에너지 상태가 높은 불안정한 상태의 염소 원자는 수소 분자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면서 수소 원자를 내놓으며 다시 H 수소 원자는 다시 염소 원자 Cl2와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최초로 해리되어 높은 에너지의 불안정한 원자로 되는 단계를 연쇄 개시 반응, 불안정한 원자가 다른 분자와 반응하여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불안정한 원자를 만들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를 연쇄 전파 반응, 원자 상태로 되었던 원자들이 모여 처음과 같은 분자로 되어 반응이 끝나는 반응을 연쇄 정지 반응이라고 한다.